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2학기 파이썬 기초 기말고사 대비 요약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전 범위도 물론 포함되고요. 변수 자료형, 컬렉션 자료형 이런 것들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중간고사 이후의 범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반복문, 그리고 선택문과 반복문을 활용하는 문제. 어,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선택문과 반복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수 파트, 그리고 네 번째는 파일 처리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GUI 프로그램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요. 파일 처리와 GUI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답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총 몇 문항이 출제가 됐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학업과 또 일을 병행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과제와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시는데요. 제가 기말고사 특강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시험에 등장했던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말고사 대비 특강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총 21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중간고사 문항과는 달리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총 16문항이 출제가 됐고 서술형은 없습니다, 여러분. 빈고 채우기 문제, 즉 단답형 문제가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단답형 문항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 대부분의 문제는 주어진 실습 코드에 대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코드를 이렇게 짜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빈고 채우기를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문제고요. 짜여진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단답형 문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역별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 중요하다라고 했죠, 여러분. 반복문은 파이썬의 반복문은 포문과 while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 문항에서도 포문과 while문에 관련된 문제가 50% 이상이 넘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정해진 횟수만큼 특정 명령문을 반복할 때는 포문을 활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요. 횟수가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 특정 명령어를 반복하는 구조일 때는 while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포문과 while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출제를 했고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이며 빈 곳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어떤 곳이 빈 곳이 될까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while문을 가지고 시작값부터 종료값까지 출력하는 문제에서는 while문의 조건문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건식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조건식이 될 거고 그때 i 값을 찍고
지금 AND 키워드에 빈칸을 집어넣기 때문에 줄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출력하고 I 값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식을 타기 때문에 2부터 차례대로 출력을 해서 언제까지 10까지 출력하는 구조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10을 출력하고 i는 i 플러스 1을 하기 때문에 i는 11이 될 거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while문 안에 있는 구조를 실행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힌트 들어가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와 같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르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시험 문제 힌트 들어갑니다. 만약 i의 초기값이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건식이 바뀌겠죠, 여러분? 만약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아니라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어디가 변경되어 있어야 될까요? 자, 이 코드에 대한 파생 문제 두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직접 해보시고 에러가 생기면 강의 Q&A 시간에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 지우고 i의 초기값이 만약에 1이 아니라 0이면 여러분 조건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ile문의 조건식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프린트문을 먼저 수행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i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i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프린트문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10부터 출력이 된다면 i의 초기값은 10으로 될 거고 당연히 i의 조건식은 바뀌겠죠. 자, 방금 설명드린 이 코드를 초기값이 0이라면 또 만약에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문의 기초 포문을 사용해서 똑같은 예제인데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이다. 빈 곳에 알맞은 답을 채워보시오. 포문 구조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함수가 range 함수예요. 레인지 함수에 관련된 파생 문제가 아마 5문제 이상은 될걸요, 여러분. 레인지 함수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5문제면 배점 자체가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문항당 6점 배점이라면 30점 이상이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로 레인지 함수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생되는 문제가 5문제 이상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인지에 들어오는 값은 시작값 들어가요, 스탑값 들어가요, 즉 종료값 들어가요, 그 다음에 증가값 들어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증감값은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예제처럼 1,11이 될 거고 원래 증가값은 1이지만 디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시작값은 10이 될 거고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스탑값은 0이 될 거고 요때 중요한 증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레인지의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정답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는 레인지 1,11이 될 거고 물론 이렇게 증가값, 스텝 값을 1로 표시해도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프린트 i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만약 10부터 1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시작값 들어가요. 종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0부터 여러분들이 1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0을 종료값으로 넣어야 10부터 1까지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 반드시 생략돼서는 안 될 값은 스텝 값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로 줘야 10부터 1까지 출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포문에서 레인지 구조도 중요하지만 레인지 함수 자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복문 기초 기타 제어문에서는 이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문은 글로써 설명되는 내용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 구간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강제로 탈출하는 방법. 즉, while이든 for문이든 반복문의 구조가 이와 같은 형태였을 때 중간에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반복문을 탈출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컨티뉴문은 다르죠, 여러분. 반복문의 구조가 이러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서 컨티뉴문이 이 중간쯤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반복문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문 구조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하는 방법이고, 컨티뉴문은 컨티뉴 다음 명령문들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라고 했어요. 자,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의 차이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 선택문과 반복문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과 선택문을 활용하는 구조. 자, 이처럼 리스트 구조에 여러분의 점수가 저장되어 있고 그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특정 조건에 의해서, 자, 이 문제는 점수가 70점 이상인 감옥의 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70점 이상이 넘는 감옥의 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자, 조건식 같은 경우는 모든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70점 이상 여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for i in range에 5가 되겠죠. 5가 되는 이유는 리스트 요소의 개수만큼. 이때 조건식을 보시면 리스트의 변수명이 스코어이기 때문에 리스트는 인덱스에 접근, 즉 스코어의 i 인덱스가 가리키는 값이, 즉 리스트의 요소가 70점 이상이면 CNT 값을 증가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조건식도 중요하고요. CNT의 초기값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리스트 구조에 시험 점수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특정 조건에 맞는 카운팅할 수 있는 값은 이처럼 CNT 변수의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조건이 참이었을 때 그 값을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즉, 이 포문과 if문을 몇 번 수행하죠, 여러분? for range 구조이기 때문에 포문 안에서는 5번을 실행하겠네요. 그 5번을 실행하고 나서 빠지면 그 다음 프린트 CNT 값을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네, 무한 반복문과 그 다음에 if문, 그 다음에 for range 구조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input 함수에 int 형변환 함수가 필요할 거고 입력받은 숫자만큼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이래요. 여러분들은 직접 기본 아이들이나 구글 콜앱을 띄워서 직접 실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단 입력되는 숫자가 0이 들어오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걸 멈춘대요. 그래서 무한 반복문의 구조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0이 들어오면 브레이크 나와야 되겠죠? 그리는 걸 멈춰야 되기 때문에 무한 반복문을 벗어나고 0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개수 숫자만큼 별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단순한 예제에서 조건식도 중요할 거고 브레이크문도 중요할 거고 레인지 n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간단한 그래프 그리는 문제였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는 딕셔너리와 반복문의 예제는 없지만 리스트와 반복문, 딕셔너리와 반복문의 예제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섹션 함수 파트에서는 나만의 함수 정의, 즉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함수 문제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 냈어요, 여러분. 함수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중복된 코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요. 함수 파트의 강의 교환과 영상 보시면서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장점은 프로그램 흐름 파악이 용이하고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재사용할 수 있고 전체 기능을 한눈에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메인 코드에서 모든 내용을 구현하는 것보다 모듈별로, 즉 함수별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함수로 정의하게 되면 이처럼 전체 구조를 한눈에도 파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함수의 의미는 특정한 작업을 위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명령문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플레이에 관련된 기능, 뭐 스탑에 관련된 기능, 일시 정지에 관련된 기능, 볼륨 업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볼륨 다운에 관련된 기능,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수로 개별로 구현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름을 정의해야 되는데 요 이름 정의하는 거 변수명 짓는 거랑 똑같아요. 다음 중 함수의 이름으로 부적절한 걸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예하고 안 돼요.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등등. 빈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러한 규칙들은 변수, 즉 식별자 규칙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함수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용어를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특정 내용을 처리를 하고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함수가 처리한 값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크게 리턴 값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매개 변수에 따라서 매개 변수가 한 개 이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리턴 값이 없는 경우는 매개 변수는 있지만 리턴 값이 없는 경우. 그래서 왼쪽은 반환값이 없는 경우, 오른쪽은 반환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함수 정의와 호출 관계 주관식 문제도 나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리고 정의된 함수들이 어떻게 호출되는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함수 정의와 호출은 객관식 문제도 출제가 됐지만 배점이 높은 단답형 주관식 문제에도 출제가 됐답니다. 나만의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가 있죠. 즉 매개 변수, 아규먼트, 즉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건 매개 변수. 그렇죠?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할 값은 아규먼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의 차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처리와 GUI가 남았는데요. 사실 파일 처리와 GUI 파트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파일 처리의 3단계는 기본적으로 오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열어두고 이때 중요한 부분은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함수. 그렇죠, 여러분? 자, 읽기에 관련된 함수 read 열고 닫고 read line 열고 닫고 read lines 열고 닫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쓰기 함수에서는 write 함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read 함수는 파일의 모든 내용을 읽어서 문자열로 return, 즉 문자열로 반환시켜주는 함수이고요. read lines 함수는 차이점이 뭐냐면 read line도 문자열이에요. read lines 함수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어서 리스트로 돌려줘요. 그래서 이 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 속에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read는 뭘?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문자로 리턴 시켜주고 read lines 함수는 모든 내용을 읽어서 리스트로 반환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을 열 때는 파일 열기 모드가 필요한데
read는 디폴트 값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즉 생략이 되면 읽기용으로 파일을 여는 거고요. 우리가 쓰기 용도로 파일을 열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쓰기 모드인 W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파일 열기에 관련된 모드는 read와 write가 있다.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열기 모드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섹션은 GUI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GUI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았기에 기말 과제에 GUI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CUI 프로그램, 즉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되고요. 어떤 학우분이 뭐 GUI 프로그램과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의 점수 차이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점수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GUI 프로그램의 일부분의 이제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CUI 프로그램을 만드시겠죠, 여러분? GUI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있어요. 모듈.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러분. 함수의 집합이라고 했죠, 여러분. 즉, 프로그래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진 함수의 집합.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랜덤 모듈, 시각화와 관련된 매플럿 라이브러리, 뭐 매스 모듈, 다양한 모듈이 있고 또 타임 모듈,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했죠. 모듈이 다 한다. 웬만한 모듈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만들어진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자가 모듈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라는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위젯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위젯이란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컨트롤된 도구라고 있죠, 여러분. 윈도우 창에 나올 수 있는 텍스트, 버튼, 뭐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등을 위젯이라는 용어를 쓴다더라. 이때 위젯을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방법도 좀 알아두시고요. 윈도우 창을 만드는 방법은 tk 열고 닫고 함수였죠. 네, T 대문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강의 교환에는 없지만 터틀 그래픽과 관련된 간단한 함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터틀 그래픽과 관련된 간단한 함수들도 여러분이 정의해 보시고 데이터 시각화 파트에서 매플럿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제가 출제했냐면 X축의 제목 바꿔요. Y축의 제목 바꿔요. 범례를 지정해 주세요. 이런 함수 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말고사 대비 특강, 많은 내용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우셨나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했던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20분 내에 쏟아내기란 참 힘든 일인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 제가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우선 정리해 보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 교환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온라인상에서만 여러분들을 뵙지만 가끔씩 라방에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 소통을 했었는데요. 반가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방학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네, 종강 때까지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기말과제 제출하셔야 기본 점수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강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